원소들의 주기성이에요. 원소들의 주기성. 자,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원소라는 개념. 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들이 원소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우주 팽창하면서 수소 나오고 뭐 헬륨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별 안에서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자, 그리고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고요. 현재까지 약 110여 가지가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물질들이 이렇게 원소의 결합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110여 가지밖에 안 되지만 물질 종류는 매우 많죠. 그래서 원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질이 형성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옆에 보시면 동아교과서에만 나와요라고 써져 있네요. 자, 원소 발견 초기에는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서 정의를 했었어요. 기본 성분이라고요. 근데 원자 구조가 밝혀지면서 이제 원소를 양성자 수가 같은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다시 정의하기도 해요. 양성자 수가 같은 물질. 오케이? 그건 좀 이따 이제 얘기 한번 다시. 자, 그럼 이 원소들이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 원소들을 일정한 간격을 형태로 나열해 놓은 걸 주기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자, 이 주기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주기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표로 표시한 게 주기율표예요.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게 주기율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기율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확자들이 있는데 그 베베라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새쌍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쌍원소설.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네 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새쌍원소설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우리는 요 두 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멘델레예프가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 체크해줘. 원자량 순서. 자,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해봤더니 몇몇 원소들이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을 때 주기성을 자꾸 벗어나는 걸 알게 되고요. 문제점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 지금 63종을 가지고 했잖아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빈자리를 놔뒀었어. 자, 그리고 이 원소의 원자량이나 밀도들이 예측했는데 추후에 일치하는 원소들이 새로 발견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규칙성을 찾아서 이렇게 표로서 표시한 양반이 멘델레예프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주기율표를 만들 때 원자량 순서로 했었어. 원자량.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옆에 나와요.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야. 오케이? 이건 상대적으로. 원자 질량이 원체 작잖아. 그래서 그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을 가지고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 탄소를 12로 놓고서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보다 12분의 1 작다.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원자량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원자량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질량으로 따졌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모즐리가 별표 또 한번 양성자 수에 따라서, 자, 모즐리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번호를 붙여봤어. 그거 원자 번호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에 의한 것임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순서를 배열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원자 번호 순으로 매겨놓은 거예요. 즉 양성자 수로 매겨놓은 게 오늘날의 주기율표예요. 오케이.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성자 신경 안 써.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라는 거.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수소가 1번이야. 수소가 1번이란 얘기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냐? 수소 안에 1개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헬륨은 2번이야. 그럼 양성자가 2개 있다는 얘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의 번호가 곧 양성자 수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똑같은 수소인데 수소 중에는요
양성자 한 개만 갖고 있는 수소가 있고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두 개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오케이?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두 개를 갖고 있으면은 자, 이런 걸 중수소라,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하고 이 수소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질량이 크겠어? 얘가 더 크겠죠? 근데 아까 원소의 개념으로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진 애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얘도 질량이 크지만 수소고요. 양성자 한 개 있으니 얘도 양성자 한 개 있는 이 아이도 수소예요. 오케이?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양성자 수로서 우리는 따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족이 있고 주기가 있죠. 자, 족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기는 가로줄을 얘기를 해요. 자, 족은 18쪽까지 있고요. 주기는 7주기까지 있어요. 그 다음 주기율표상에서 이쪽 중심부랑 왼쪽쯤에는 금속이 주로 존재하고요. 오른쪽 위쪽으로는 비금속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경계에 준금속이라고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중학교 때 1번부터 20번까지 꼭 외우라고 얘기했잖아.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남아알규, 인항염화, 칼카 해가지고 20번까지는 순서대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맨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게 이제 요 주기율표 모양대로 외워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족이에요. 1족. 2족, 그 다음 3, 4, 5, 6, 7, 8, 9, 10, 12족까지, 그 다음에 13족, 14족, 15, 16, 17, 그리고 마지막이 18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 같은 경우에는요, 1주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수소와 헬륨 딱 두 개밖에 없어요. 2주기부터 이제 8개, 8개, 그 다음 이렇게 또 18개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됐네요, 여기까지. 주기율표 모양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부와 왼쪽 아랫부분 쪽에 왼쪽 부분에는요, 가운데와 왼쪽 부분에는 금속 원소가 존재를 해요. 자, 금속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단단할 것 같고 전기 잘 흐를 것 같고 광택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금속이야. 그러니까 비금속은 그 반대지, 그죠? 자, 이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쪽에 주로 존재를 합니다. 주기율표상에서. 여기 그림에 딱 나오죠? 색깔이 벌써 금속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알겠죠? 그죠? 얘네들 전부 다 색깔이 다 금속이에요. 요만큼이 비금속이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수소. 수소는 금속 쪽에 와 있지만 비금속이에요. 오케이? 자, 수소는 특별한 아이야. 자, 그래서 비금속. 자, 그 다음. 고체로 존재를 해, 금속은. 근데 딱 하나, 수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줘. 비금속은요, 고체나 기체로 존재를 하는데 딱 하나, 브로미는 액체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줘. 요거. 자, 그 다음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큰 반면 비금속은 그런 게 적어요. 근데 예외가 한 마리 있어. 흑연 같은 경우에는 예외예요.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비금속이지만. 자, 흑연 같은 경우에 탄소로 이루어진 거야. 자, 그 다음 금속은 광택이 있고 비금속은 없어요. 보세요. 알루미늄, 구리, 철 이런 것들이 금속이죠. 그 다음 수소, 질소, 인 이런 것들이 비금속에 속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자, 그리고 준금속이라고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지금 요 경계선에 있는 요 아이들 이 준금속에 속하는 건데,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경계에 있는 원소들을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띠거나,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띠거나 이런 것들이 준금속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여긴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지금 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우리가 구분을 해주셔야 돼.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기율표상의 1쪽에 해당하는 애들이. 자, 그러니까 여기 주기율표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주기율표상의 요 1쪽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누구야? 바로 수소는 예외예요. 자, 수소는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 아니에요. 자,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알칼리 금속.
그러니까 수소를 제외한 1쪽에 있는 아이들이 알칼리 금속이에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며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 그랬는데 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광택이 있어요. 근데 얘는 금속인데 칼로 쓱 하고 자르면 두부 잘리듯이 쓱 하고 굉장히 연하게 잘려. 그래서 쉽게 잘리고요. 잘릴 정도로 무르고요. 밀도가 작아요. 자, 반응성은 또 커요. 별표 한 번만. 반응성이 커서 산소나 물과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산소나 물과 빠르게 반응해요. 자, 그러니까 공기 중에 그냥 놔두잖아요. 놔두면은 산소랑 매우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광택을 쉽게 잃어버려요. 산화금속이 되면서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단면을 두부 자르듯이 쉽게 자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싹 자르는 순간 은백색의 광택이 쫙 나타나.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무튀튀하게 변해버려. 산소랑 접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광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물하고 반응을 또 격렬하게 해.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자, 물과 반응을 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 그러면서 열 발생하면서 뻥 하고 터지기도 해. 자, 그 다음 염기성. 이때 얘네들이 녹아 들어간 수용액은 염기성이 돼요. 자,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자,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만나면 수산화 금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켜줍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요거 꼭 기억해줘. 요거 알칼리 금속의 특징. 리튬, 나트륨, 칼륨을 각각 칼로 자르면 단단한 정도와 단면의 색을 관찰을 합니다. 좁쌀 크기로 자른 리튬, 나트륨, 칼륨을 페놀프탈린 용액 한두 방울 떨어진 물에다가 넣고 반응을 살펴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좁쌀 정도 크기로 잘라야 돼. 여기 봐봐.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적은 양으로 사용하여 실험을 합니다. 너희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알칼리 금속 폭파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뻥뻥 터지는 실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 그러지 않으려면 굉장히 작게 잘라서 해야 된다. 자, 지금 리튬 같은 거 이렇게 칼로 잘랐죠? 지금 시꺼머지, 그죠? 얘 시꺼멓게 보이잖아. 근데 얘를 칼로 자르면 여기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부분이 보이지? 근데 좀 있으면 다시 얘도 시꺼매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금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광택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 요걸 물에다 딱 넣었어. 근데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 기억나니? 뭐 할 때 쓰는 애니? 자, 지시약이에요. 지시약. 그러니까 산성, 중성일 때는 무색인데 염기성일 땐 붉게 변해요. 지시약이야. 염기성이 됐냐를 볼 수 있는 지시약이야. 그래서 염기성이 됐을 때 붉은색으로 띄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투명했잖아요. 페놀프탈레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투명했는데 리튬이나 뭐 나트륨이나 칼륨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붉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즉 이 수용액이 무슨 뭐가 됐다는 얘기야? 염기성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반응 순서 한번 보세요. 칼륨이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리튬 순이에요. 오케이? 자, 칼륨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 자, 여기 지금 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왜 리튬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로 많이 쓰이고요. 나트륨, 뭐 소금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조명, 칼륨, 비료 이런 것들로 많이 쓰이고 있고, 수소는 비금속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칼리 금속은요, 이런 식으로 그 등유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집어넣어서 석유나 벤젠 등에 넣어서 보관을 해요. 왠지 알겠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도 쉽게 반응하고 물하고도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물과 산소를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석유나 벤젠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1종 얘기했어. 1종. 주기율표상에서 첫 번째 세로줄을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 쭉 가서 17쪽. 우리 마지막 줄이 몇 쪽이야? 18쪽이야. 그 중에서 이제 17쪽을 이제 얘기하는데, 17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할로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로젠 원소. 자, 17쪽에 있는 비금속 원소인데요.
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실온에서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해. 그러니까 자, 플로린 분자는 F2죠. 그 다음에 염소 분자는 Cl2고 브로민은 Br2고 아이오딘은 I2고 이런 식이야. 즉 분자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아까 앞에 있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속은 분자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근데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고 그 다음에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해요. 자, 플로린은 기체고 얕은 노란색, 염소는 기체고 노란색, 브로민은 아까 뭐라 그랬어? 비금속 중에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애라 그랬죠. 자, 젓갈색을 띠고 있고요. 옆에 보이죠? 자, 그 다음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있으면서 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반응성이 커요. 얘도 역시 여기 체크. 반응성이 커요. 아까 알칼리 금속은 물과 산소랑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얘는요, 금속과 수소와 잘 반응합니다. 금속과 수소와 잘 반응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나트륨과 격렬히 반응하여 열과 빛과 열을 냅니다. 그러면서 염화 나트륨이 돼요. 자, 그 다음 수소와 반응해요. 할로제나 수소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요, 지금 보시면요, 물에다 녹이면은 산성을 띠게 돼요. 오케이? 자, 얘네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H 플러스를 내놓는 산성이 된다라는 거. 됐니, 여기까지? 좋아요. 옆에 보시게 되면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왜 불소, 함유, 치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고, 염소 소독할 때 염소 쓰는 거고, 우리 상처 소독할 때 아이오딘, 빨간 약 있잖아요. 그게 아이오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벌써 다 했네? 오케이. 자, 개념 확인까지 같이 얘기해보자. 개념 확인 보세요. 자, 보시면 원소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 1번에 원소고요. 그 다음 현대 주기율표 원소들을 그쵸 원자 번호로 나열하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성질이 세로 줄이 오도록 배열한 표가 주기율표예요. 왼쪽과 가운데 쪽에 많으면은 금속원소죠. 금속원소 3번에 금속원소. 자, 금속원소는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 4번엔 크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5번에는 뭐겠어? 비금속이 되겠죠. 비금속 원소. 그런데 얘네들은 6번 칸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작다라는 거죠. 7번 칸 1쪽에 속하는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이 되는 거고요.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그랬어요? 8번 칸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염기성을 띠고요. 그 다음 할로젠이죠. 할로젠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죠.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자, 채점하자. 1번에 XOOX 2번에 주기족 원자 번호 세로줄 금속 비금속. 자, 3번은요 금속부터 얘기합시다. 나, 다, 마. 비금속은요 가, 라, 바. 자, 4번에 A가 알칼리 금속이고 B는 할로젠, 예, 할로젠 원소, 할로젠. 자, 5번은 XXOO. 6번은 XOXO. 질문.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적죠. 원소의 종류는 110여 가지고 물질은요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물질이 훨씬 더 많죠.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오케이.